네, BBS 뉴스와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이 문제죠. 존엄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해보기 위해서 특별히 또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이신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웰다잉 학교 교장, 웰다잉 강사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책도 많이 내시고요. 유건영 선생님, 유건영 교장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하여튼 그 웰다잉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뭐 호스피스라든지 뭐 존엄한 죽음,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하자 이런 얘기도 많고 장례 문화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웰다잉 학교를 운영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이 좀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그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특히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죠? 학교는 뭐 특별히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온라인상에요? 네. 온라인상에 있다. 아, 자 그렇다면 이 학교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학교라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는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강의를 요청하면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웰다잉 학교를 그러면 운영하기로 결심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 이제 명상을 공부를 하면서 삶이라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지금 그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 죽음 문제가 접하면 많이 당황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 같이 인간으로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맞이하고 보람있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이걸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더 선생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책도 쓰시고 학교까지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떤 그동안의 어떤 과정,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저도 이제 어려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누나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살을 했어요. 아주 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젊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좀 어렵게 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었죠. 아,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원래 공무원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네. 국세 공무원 교육은 교수. 아, 이땐 또 교수셨군요. 교수도 하시고 교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군요. 가장 물질적인 것을 다루다가 이제는 정신적인 걸 다루고 있다. 네. 국세청이 이제 아무래도 세금 뭐 이런 거, 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차이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이제 국세청 다니는 건 생활의 방편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했었고 퇴직하고 난 뒤에는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뭐 물질적인 거하고 마음에 관한 문제가 네. 다 마음의 문제지만 별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물질적인 거나 마음의 문제. 정신 이렇게 하고 네. 있는 건 아니죠. 마음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다니실 때도 어떤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어떤 마음, 자기 마음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그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이게 좀 달랐을 수도 있네요, 그게. 한 40대 중반 될 때까지는 일하는 데 바빠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대 중반 이후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마음이라는 문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문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많이 찾아다니게 됐죠.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이 어떤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지쳐서 뭐 그런 거랑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네. 없었는데 나이가 되니까 좀 회의가 좀 삶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거죠. 것도 있어. 부질없는 게 많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이번 예. 추석 때도 가족들하고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근데 사실은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은 또 이제 친척들 만나는 걸 싫어하고 꺼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든지 오랜 또 갈등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항상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연휴라고 꼭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명절 증후군을 없애는 젊은이를 위한 제사법 이런 책도 내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책을 냈습니다. 이게 젊은이들만의 뭐 제사법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제사라는 게 꼭 젊은이만 지나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쉽게 제사라는 문제가 어려워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사람들이 제사라는 문제를 예.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으로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예. 그래서 제사를 공경하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그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참석을 안 하는 게 방법인데 이건 아니죠 물론. 그 인간으로서 네. 제사조차 참석하지 않으면 그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석하면서도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는 그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책을 뭐 아직 못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없애는 방법은 아주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아, 그렇지. 다음 질문에 있는 모양이죠. 예, 예. 하여튼 예. 제사라는 건 편집하겠습니다. 예. 돌아간 조상님을 추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모하는 이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근원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인데 자기가 이제 그 좀 힘들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참 인간으로서 예, 예.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보통 보면은 자신의 가문의 그 뿌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예. 또 이제 친척들과 만나서 함께 정을 나누는 이런 좋은 그렇습니다. 미풍양속인데 불구하고 우리 미풍양속이고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번거롭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경원시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민족은 말이죠. 예. 이번 추석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기성인파가 많았잖아요. 예. 뭐 많았죠. 늘 많죠 뭐. 전쟁이죠 뭐. 예. 전쟁이죠. 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성인파가 왜 많으냐 하면 그분들이 다 부모님 찾아뵙고 조상님들 찾아서 제사 올리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렇게 그 기성인파라든지 제사 문화를 잘 지켜나가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네. 어쨌든 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인데 예. 사실 우리 제사 문화가 이제 차례상 차림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라고나 할까요? 이런 건 뭐라고 보세요, 이제? 제일 개선했으면 네. 좋은 게 딱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사 음식이 너무 옛날 거 지금 제사 음식 보시면 어떠냐면 옛날에 드시던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젊은이들이 잘 먹지 않는 음식을 맞습니다.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그 만드는 음식들이 제사를 위해서만 만든다고 하고 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젊은이들은 잘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 음식을 옛날에 오던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로 먹고 있는 음식 그런 걸 좀 만들어 어떻게 했느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조상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빵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제과점 빵이라든지 과자, 피자, 뭐 햄버거 이런 예, 것도 그렇죠. 제사상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 용어를 한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사 용어가 예를 들면 뭐 참신이니 조혼이니 아, 너무 뭐 어렵네요. 삽시, 정조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 말고는 못 없어요, 알아듣는단 없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가 하고 젊은이들 멍청하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말을 처음 조상님께 인사하십시오. 첫 번째 잔을 드리겠습니다. 숟가락을 꽂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이렇게 예, 하시면 예. 젊은이들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알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따라하기가 쉽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그래서 제사관계 용어를 한문에서 한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책에는 그런 걸 바꾸고 나왔습니다. 그걸 따라서.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를 지금 하면 제사는 마다들이 장손이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떠냐면 이게 제사 문제라는 것은 뭐하고 하냐면 재산 상속하고 관계 있어요. 예. 예전에는 재산 상속이 장손, 장남한테 전부 했잖아요. 예. 요새는 어떻습니까?
전부 균분이잖아요. 여자분들하고 똑같은데 그 재산은 똑같이 받아가면서 제사는 맏아들이 다 해야 된다.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장남이 쭉 지나왔는데 차남이 제사를 지내보면 우리 큰형님이 얼마나 제사 지내는데 힘들었고 어려웠는가 그렇게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관계도 해주고 이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음식을 먹는 현재 없는 먹는 음식으로 그다음에 한글 문제 한글로 보고. 했었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좀 지냈으면 좋겠다. 장남에게 너무 이전하지 부담을 말고. 주지 말자. 예. 예. 지금 장남이 아니어서 저는 지금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한다. 예. 명절 때 남성분들은 TV 보면서 이제 논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도 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노는 예. 그런 속. 그런데 예. 우리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제사상을 차릴 때 남녀가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예, 예전에. 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예. 상차 예를 들면 장복이라든지 예전에는 시골에서 장복이 어렵거든요. 상차리기라든지 아니면은 과일 다듬기 그리고 손님들 접대하는 거 이런 건 남자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게 물론 음식 만드는 건 남자들이 보호가 살 수 없으니까 음식은 여성분들이 하더라도 그 위에 잡다한 걸 남자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역할 분담이 됐던 거예요. 남자들이 맞습니다. 놀지 않았어요. 그런 걸 해서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여성분들이 그 불만이 좀 없어지지 그게 않을까.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지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대 풍조에 따라서 전부 이제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사이도 시골에 큰 제사를 가면 남자분들이 더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시골 큰 제사를 지내는 데 가면 여성분들은 음식만 하고 그렇죠. 또 음식도 남자들이 하는 데도 있어요. 특별한 음식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제사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집집마다 이제 제사 방식은 조금씩 다를 텐데, 제가 이제 아는 거는 이제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렇게 제사상 차리면 어떤 기존 원칙이 있다, 어떤 순서가 있다 이랬는데 기초적인 틀은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춰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집마다 좀 다르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속담에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뭐냐면 제사는 가가래라 그거 해서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어느 특정한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걸 만약 바꾸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되게 시끄럽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원칙은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같이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조금 틀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사 음식으로 햄버거를 내놔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 음식에다 놔도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얘기 하신 거죠. 예. 너무 옛날 음식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알기로는 밤에 문을 열어놓고 제사 지내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예, 예. 근데 그것도 꼭 지켜야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사는 굳이 밤에 지내는 이유가 음양호행에 따라서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거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양에 속하고 돌아가신 분은 음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음이 돌아다닐 수 있는 밤에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다가 제사를 지냈죠. 그렇군요. 밤에 그렇죠. 밤에 지내는데 예전에 굉장히 늦게 지냈는데 요즘은 초저녁에 많이 지내요. 예. 그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는 관계없죠. 어떤 시간에 지내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자시라고 해서 자시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거든요. 그 시간에 그 보통 전자시라고 해서 보통 12시부터 1시 그 새날을 맞이해서 새날을 돌아가신 날 제일 빠른 시간에 제사를 올린다고 해서 한밤중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친척들과 만나고 또 돌아가신 고인의 삶을 추모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제사인데 분명히 이건 좋은 우리의 문화다. 뭐 아까 명절 증후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긍정적인 우리의 전통 문화, 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시는 거죠? 좀 많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예.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일조일석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는 예전에 지내던 방법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은 거부감도 오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사도 문화와 전통에 속하니까 그렇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제사 문화라는 건 더욱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맞습니다. 없는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기제사, 기일제사 그거는 거의 점차 들어두고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지내는 명절 제사, 추석이라든지 설에 지내는 모시는 명절 차례로 점점 대체되어 갈 거로 생각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 있는 게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라는 걸 꼭 이제 조상님을 모신다 이런 것보다도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다.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아직 오래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이런 의미를 둔다고 하면 그렇게 너무 어려워할 것도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제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다 얘기하신 거죠? 거의 다 그러면? 이야기가 된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기와 술 대신 나물과 차를 올리는 이른바 불교식 차례상 이거는 이제 조계사라든지 사찰에서 그 명절 첫날 차례를 지내고요.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실향민들을 위해서 또 차례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찰에서는 불교식 차례상을 많이 권장합니다. 술을 올리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물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차리는 것보다 오히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하더라도 정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불교의 그렇죠. 전통을 위해서 고기를 쓸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술 대신 차를 올리는 이 차례상 보급을 더 예.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라든지 사찰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현상입니다.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웰다잉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죽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또 천천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웰다잉이란 말 많이 쓰는데 웰다잉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좋은 죽음 그런 거죠. 웰빙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만은 좋은 죽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인데 좋은 죽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9988234라는 말 들어오셨나요? 그럼요. 예. 예, 들어보셨죠? 예. 많이 아시는 분. 그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99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거의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 거고 예. 팔팔하게 산다면 건강하게 살았다는 예.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더라도 어제 저녁에 잘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다면 자손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너무 허무하겠죠. 허무하죠, 사실. 예.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알아야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구나 돌아가시라는 것보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손들이 와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좀 하고 이별 작별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한 2, 3일 정도 너무 길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데 이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88234가 웰다잉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 치매로 하고 아니면 넘어져서 꼼짝도 예, 못하고 남한테 그렇죠. 간호받다가 돌아간다면 그게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참 그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이런 죽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건강하게 살다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잘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불교의 전통 수행인 명상을 통한 수행,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 명상을 하면 저희도 저도 명상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 불교에도 명상을 많이 하죠. 예. 명상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짐으로써 이렇게 물질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거에 그렇게 안 끄달리게 되죠. 좀 편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면 사람들이 좀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걸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 웰다잉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하고 계신데 이제 강의 듣는 분들하고도 많이 교감하실 텐데 또 이게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느끼시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웰다잉 강의라고 해서 강의를 이제 처음 나가면 왜 내가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도 약간 한 교실에 한 몇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강의가 조금 진행되고 10분 정도만 지나면 다들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이 말 들어야 하는 건데 예. 이게 굉장히 필요성이 있네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십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웰다잉 강의라는 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삶의 사는 방법에 대한 그렇죠. 죽음을 네. 잘 맞이하려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보람있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아쉽고 이제 예, 그런 분도 있죠.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웰다잉 강의가 주로 듣는 계층이 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저 문화원 같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도 물론 이게 강의가 웰다잉 강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중장년층이라든지 청소년 같이 삶의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한테 이런 웰다잉 강의를 하면 삶의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거기 비례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중장년층이라든지 청소년한테 강의할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더 예. 강의를 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죽음이 곧 삶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삶의 차원에서 보면은 삶의 기간이라는 게 제한돼 있죠. 어느 사람이가 물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건가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자기가 보람있게 보냈다면 죽음이 설사 지금 당장 닥치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삶의 완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 삶을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건가 그래 그렇죠. 보람 있게 보내는 건가 그런 게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관련 웰다잉과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예. 예, 그런 목록을 적어서 미리 또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분위기죠. 그래.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를 간다, 뭐 다이빙을 하고 싶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거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노력하기 마련이잖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는. 그렇다면 이 삶의 모습이 적극적이고 활기차서 보기가 좋겠죠. 그런 그렇습니다. 삶을 살 거고. 또 죽음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예. 하고 있죠. 그걸 실제 이제 저도 많이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해보면 실제 죽음이 닥쳤는 그 상황을 체험을 해보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처음에는 그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는데 하고 나면 본인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죽음이 닥치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해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빈소 장례식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꼭 뭐 슬플 분위기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장례식 문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전에 장례식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건 뭐 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보면 장례식 가면 밤샘하고 밤샘에서 고스톱 술 먹고 거지도 했죠. 그런데 요새는 아마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밤새면서 하는 경우가 없어졌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대성통곡을 하고 시끄럽게 해서 많이 우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장례식장 가면 그렇게 크게 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 문화도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예.
이제 장례식이라는 게 예. 꼭 슬플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예. 뭐 슬픈 건 사실이죠. 왜냐면 예. 뭐 그럼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건데 그런데 그 장례식의 모습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뭐냐 하면은 예.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고 상주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근데 상주를 위로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상주를 위로하죠. 근데 고인을 추모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에 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네. 어떤 분인지 이런 걸 관심 별로 관심 없습니까? 없죠. 고인이 뭘 했는지 별로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친구분들이 친분이 있으면 뭐 많이 생각할 수 어. 있는데. 예. 없죠. 그래서 조문실에 들려서 상주하고 이렇게 잠깐 예. 좀 그 위로 인사를 예. 하고는 나와서 누구냐면 친구들 모여서 술 먹고 앉아서 아. 잡담하다 오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친구 장례식장에 네. 다녀와서 네.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그 상가집에 갔다 왔니? 네. 그래.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 아, 그, 어머니 아버지야 그러니까 몰라. 그 어머니였나 아버지였나 아, 이런 그냥 일이 가는 있었어요. 거구나.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상주와의 인연으로 간 거니까. 네. 예. 고인이 누구였는지 전혀 관심 밖이라는 이야기죠. 음. 그게 장례식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자리인데 이게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 생전에 생전 장례식을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본인하고 평소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예. 모셔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하고 자기하고 마지막 작별을 나누고 뭐 또 아, 생전에? 생전에 하는 거 일본에서 많이 유생해서 우리나라도 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좀 덜어 있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죽는 거니까 죽기 전에 해서 인연을 정리하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고 그렇죠. 아, 미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권장할 만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이 죽음을 떠올리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게 이제 죽음이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삶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그 웰다잉이 오늘 주제가 웰다잉인데 어떻게 죽는 게 웰다잉일까요? 그 이제 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수위에는 예.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라든지 재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아무것도 없다는 없다.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그래서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더 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어려운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 베풀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웰다잉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푸고 나누는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가족이라든지 친지 나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그분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가셨지. 좋은 추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남길 수 있다 하면 그게 웰다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사회의 어떤 환원 그런 의미인데 뭐 이건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회에 이걸 다 돌려주면은 자식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뭐 자식들도 좀 주고 자기가 뭐 요새는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들의 자식들한테 잘 재산 안 남겨주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사회에 그 은혜를 그 입은 거니까. 은혜 입은 거니까 은혜 입은 걸 돌려준다 그런 거 하면 좀 일부 갚을 수도 있겠죠. 예. 떠날 때 뭐 뭘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 네, 예. 못 가져가죠. 그렇죠. 자, 요즘에 이제 이런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연명 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가면 의료적으로 봐서 마지막으로 가망이 없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병원의 임무가 치료하는 거니까 아.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얼마 있으면 한 달 뒤에 죽을 거니 치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치료 중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그런 게 연명치료 장치는 참 이게 그 생명을 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급성질환이 있을 때 인공호흡기라든지 연명치료 장치가 사람의 생명을 많이 구했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네.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라든지 네. 만성질환자한테 이 인공호흡기를 꼽아 놓으면 이게 금방 안 죽는단 말이죠. 금방 돌아가실 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연명하는 것이 그 의미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 의미 않다. 있는 삶에 고통을 받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름답게 해양하는 게 낫다. 예, 고통이 받는다는 게 본인 환자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가족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장된 생명 기간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고통을 추가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명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이 중환자실 가면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면회가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고는 보지도 못해요. 예. 그 본인이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죠. 말 못하고 이런 상태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격리된 채. 예. 돌아가시는 분이 자손들한테 한마디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있으니 말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과연 인간적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맞습니다. 이제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그게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근데 죽음을 앞두고 되게 그렇습니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보통 보면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할 걸. 이거 이제 가장 많은 후회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좀 챙겨줄 걸.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을 좀 잘할 걸.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서로 오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표현 안 하는 부부간에도 그런 게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이건 꼭 하고 싶다 하는 걸 못 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가장 큰 후회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난 항은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즐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삶이라는 거죠. 살아있음을 즐겁게 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죠. 즐거운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놀이하듯이 즐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는 장애물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도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하면서 넘어가는데 삶을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라든지 슬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것에서 큰 배움을 얻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즐긴다, 장애물을 잘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후회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그럼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도 40살 될 때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예. 직장과 집을 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죠? 젊었을 때는. 생각을 좀 해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뭐 어떻게.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와닿는 게 편안한 죽음 예.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삶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후회가 많이 없어야 한다. 예. 후회는 뭐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후회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게 적어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사실 이제 삶과 죽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에 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호스피스 이런 네.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자살 예방 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명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일. 우리 불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저도
불교하고 인연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지광 스님이 운영하는 불교 대학을 다닌다든가 아, 그러시군요. 아니면 네. 무진장 스님으로부터 네, 조계사. 금강경 강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님들의 강의를 즐겨 듣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분들로부터 받은 불교의 가르침이 제 인생 행동에서 많은 그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대단한 부처님의 법을 여러 접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법을 통해서 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불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마음의 평화. 혹시 그 자제분들에게 뭐 꼭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게 있으세요? 평소에? 물론 다 장성하셨습니다만 이제. 성실하게 본인 위치에서 일단은 자기 있는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해지겠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부모님 자기 부모 사는 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견문이라고 하지 뭐 않습니까?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사실 물려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 사람들 아름다운 죽음, 웨일다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웨일다잉 학교를 운영하시는 유건영 교장 선생님, 웨일다잉 강사라고도 부르죠. 유건영 선생님과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BBS 불교방송 뉴스와 사람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경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